위기의 유기동물 6번째 이야기.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속도와 그 수가 증가하는 오늘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캠페인과 함께 분양보다는 입양을 권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했던 8월 8일은 국제동물애호기금에서 정한 국제고양이의 날이었습니다. 고양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길고양이 입양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고양이를 존중하는 마음, 사람이 고양이를 지지하는 날입니다. 유기동물과 사람에게 있어 가족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기동물들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서 자영업 중인 36 김건우라고 합니다. 친구 부부가 유기견을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관심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생명을 구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이 가져서 이제 광주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 방문하게 됐었는데, 당시에 채 1년이 안 된 아주 자그마한 그 도베르만 견종이 하나 있었고요. 그 아이가 이제 허리가 부러진 채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느 누가 봐도 입양되기 힘든 과정에 있는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희하고 인연이 된다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저희가 잘 돌볼 이제 생각으로 입양을 하게 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에 광주에서 살다가 나주 시민이 된 강도연입니다. 주택에 살다가, 그러니까 주택에 담이 없다 보니까 한 마리가 차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또 애인을 데리고 와서 또 2마리 식구로 시작을 해서 또 점점 여러 마리로 불게 됐습니다. 30마리 정도. 좀 넘을 수도 있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숫자를 세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30마리라고. 이 아파트 사는 주민이고 2년째 고양이 밥을 주고 있는 학생입니다. 원래 비 맞고 있는 애들 차 아래에서 그릇 챙겨주고 하다가 정식으로 사료도 막 사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챙겨주게 된 것 같습니다. Hi, my name is Jeff Baldwin. I am an instructor at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 have been a pet owner in Gwangju for 3 years now. This is my dog, Oscar. He is 3 years old. He is a rescue pet. He was the smallest of his 5 brothers and sisters, all of whom were adopted from the Gwangju Animal Shelter. He is a little bit timid and camera shy. However, he is the perfect pet for our house. 안녕하세요. 저는 담비 엄마 신승은입니다. 담비가 저희 집에 오게 된 계기는 원래 제가 반려동물을 여러 아이를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아이가 2월 달에 하늘나라로 갔고,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도 커지면서 그러는 도중에 제가 또 유기견 구조 활동에 조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SNS를 통해서 담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인보를 통해서 입양까지 결정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캣맘 활동도 하고 TNR도 하고 주말마다 보호소에 가면서 유기묘 봉사활동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염주맨션 소장입니다. 저 이름은 백희원이고 나이는 75세입니다. 나는 전에는 그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이 계속 그 겨울에도 밥을 주고 여름에도 밥을 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착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one of the main differences that I can tell is in perception. It's becoming more popular to adopt animals overseas, whereas in Korea, I think many people still prefer to buy pets from pet stores. When I was growing up, there were lots of pet stores where you could see dogs who were in glass cages, as you see often in Korea. Nowadays, there's more laws and regulations about this, and you don't see that very often in America. Most people either adopt a dog or get a dog from a reputable breeder in most states. I think tha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ith breeders is the treatment of the breeding animals. So that's something that has changed and is still changing overseas, and that could change in Korea. 담비는 뭐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상전이죠. 저희 담비는 저희 집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적응을 좀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입질도 있었는데 입질도 없어지고 배변 활동이나 산책 활동도 조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반려동물은 없고 담비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5 반려동물과 제가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 마지막 아이까지 2월 달에 다 하늘나라로 가서 현재는 담비하고 저하고 둘이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입양을 와서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본가에서 엄마가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담비랑 같이 생활을 해주시고 계세요. 저희 담비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추 아이고요. 여자아이예요. 보호소에서 데려올 때는 한 3살, 4살 추정이라고 했는데 수의사 선생님들은 6살 추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장애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항상 잉크를 하고 있는 담비고 지금은 4.5kg라고 했는데 지금 6kg까지 튼튼해져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1월,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안락사 예정이던 스탠리를 우연찮게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보게 됐었고, 그리고 안락사 기간이 지나갈 쯤 무렵에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당장에 파주까지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었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보호소에서 스탠리를 계속 보호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스탠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그 대부분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이 분리불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반려동물과 살아보고 또 유기견 아이도 입양해서 키워보고 해본 결과 느낀 게 뭐냐면 동물들이 반려인에게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니라 반려인들이 동물에게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자다가도 옆에를 보면 아이들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불렀는데 안 오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 말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들한테 엄청 많은 의지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분들이 사랑으로 키우시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이 전환이 돼서 이 아이들 통해서 우리가 힐링되고 우리 삶이 더 이렇게 윤택해진다는 거를 여러 사람들이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담비까지 해서 유기견을 입양한 게 2번째예요. 2번째인데 이 유기동물들도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다가 이렇게 유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낯선 환경에 가면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고 눈치가 보이고 그러는데 하물며 동물들은 표현을 할 수 없으니 그게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유기견을, 유기묘를 입양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한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데리고 가서 어느 아이는 입질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아이는 대소변을 못 가릴 수도 있고 어느 아이는 짖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유기견이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시 상처받는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저희가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내가 또 여기서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늘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나 그 고민을 한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유기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시겠지만 시간을 넉넉히 주셔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이 반려인도 함께 적응해 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입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소장으로서 제가 어떤 그 편을 든다든가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공인이라.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물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I must be honest, I'm not completely familiar with all of the intricacies of the laws here in Korea. However, I do think there are 2 changes that I would suggest. One involving cats. I know that in some cities in America, they've had a spay and release policy.
that reduces the number of feral cats in a community. This can help cut down on the environmental impact that stray cats have in a way that is humane. And another thing is increased regulation of how breeding facilities manage dogs. So for a specific dog breed like a Maltese or a Chihuahua, which many people would like,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making sure that the way that these dogs are bred is humane and comfortable for the animals involved is important. Those would be the two suggestions that I would make. Often there's fear of large dogs in Korea, which I can understand. However, I would encourage people to have an opportunity to be around larger sized dogs, and you might find that large dogs are actually not scary and are actually not dangerous unless they are trained to be that way, which most are not. 저희랑 얼만큼 많은 세월을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뭐 잘들 아시겠지만 사람보다 먼저 떠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함께하는 시간 동안 삶의 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고 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야겠죠. 그렇게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 이 아파트에 사는 날까지 고양이 밥 챙겨주고 중성화 해주면서 주민들과 고양이들과의 공존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어린 학생도 저렇게 사랑하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반대하지 말고 저를 사랑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봤을 때 한 10마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저 학생이 이렇게 관리한 것이 한 5-6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별도로 개인집에서 관리하는 집도 있고 그래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건 참 설레고 즐거운 일입니다. 누구나 처음은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극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방법이 없어 파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취재를 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이 파양과 학대로 이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존을 맡고 있는 요소 중 학대는 개인의 학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단체, 보호소, 종사자의 학대도 있으며 동물 간의 학대와 폭력도 있습니다. 위기의 유기동물 다음 이야기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